아니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네 나라 망하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니까.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만 모아놨다는 메이저리그. 이 메이저리그에서 일본을 작심 비판하고 있다는 선수들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선수들이 작심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일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자국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일본이 몰락해가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팩트 맛집 페페TV에서 맛있는 팩트국밥 한 뚝배기 대령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인 메이저리거 다르비슈가 일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야구의 근성론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잡지 리얼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의 구태, 더 나아가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관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야구는 특유의 근성론을 앞세워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미국에는 근성론 같은 사고방식이 없지만 왜 우수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근성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성론을 부정하면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 시절 감독은 하느님이었다. 감독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부원 모두 절대 복종했다. 어릴 때부터 다들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고방식이나 발상이 없었다.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작은 세계에 자신을 가둬버렸다. 그래서 일본 야구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사회가 좀처럼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바꾸지 않으면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큰 목표, 더 좋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선수들도 미디어에게 좋은 말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르비슈는 그동안 쌓인 게 많은 듯 일본 비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미움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모두들 뒤에서 불평불만을 한다. 그런 게 싫어서 트위터를 시작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대회 고시엔 대회 예선 개회식도 악습 중에 악습이다. 더운 날씨에 군대처럼 정렬하고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다 헛된 시간이다. 마지막에 힘내세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한다. 이보다 헛된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르비슈는 고교 시절에 일화를 소개하며 고교 2학년 때 대놓고 하품을 하다 방송에 비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기자로부터 왜 그런 곳에서 하품하냐는 질문을 들었다. 지루하면 하품 나오는 거다. 쓸데없는 일에 흥분해 달려들고 발전적인 비판에 인색한 일본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을 비판한 메이저리거는 또 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에서 활약했던 스스고 요시토모는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선물을 안고 지난해 12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템파베이 레이스로 이적했습니다. 2년 총액 139억 원이라는 만족스러운 계약과 함께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 선수 역시도 일본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유소년 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시토모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으니 전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좋다고는 볼 수 없다. 투구수 제한이라는 규정 역시 최종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시토모는 평소에도 승리 지상주의만을 추구하는 야구인들이 유소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자세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런 메이저 리거들의 소신 발언을 들은 일본인들은 맞다. 일본은 어른들이 망쳐가고 있다. 일본의 문화, 관습 자체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며 동조하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하고서도 일본 야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국 출신 메이저리거를 치켜세웠습니다. 페페TV야 장난 좀 그만 쳐라. 메이저리거들이 유소년 야구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본 몰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아이들이 귀해진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얼마 없는 아이들이라도 아끼려는 사회 분위기가 야구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양 부담이 확산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2017년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에서 연령주의 대응 방안으로 젊을 때부터 부모와 자녀,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변화로도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 붕괴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1991년 고점을 찍은 뒤 25년간 평균 50%가량 하락했습니다. 심한 곳은 정점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오른다. 소위 토지 신화는 거품 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던 일본 부동산 시장은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중심지 등 일부 지역은 거품 경제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도 긴자 같은 1급 상업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거품 경제 수준에 가격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전국 평균 지가는 4년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90년대 초에 40%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되돌아왔던 온기도 요즘 들어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하자 거품이 또 꺼질 수 있다는 경제 심리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2025년이 되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훌쩍 넘기면서 상속 물건과 빈집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으니 일손 부족으로 문 닫는 일본의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장업체 도쿄 상공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손 부족 도산이 426건을 기록해 2013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0.1%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산 사유를 세세히 보면 직원의 이직이나 독립 등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직원 퇴직형 도산이 44건으로 전년보다 83.3% 늘었습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구인 난영 도산도 전년보다 32.3% 늘어난 78건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찾지 않는 건설업이나 운수업, 보건복지업에서 이런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인건비를 올리다 버티지 못한 인건비 상승형 도산은 34건으로 전년보다 30.8% 늘었습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는 감소한 반면 다른 유형의 도산이 늘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약 64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감소하는데 일본 경제는 소폭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은 1.57배에 이릅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1.57개라는 뜻입니다. 일본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기업 단기 경제 관측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일손 부족을 느끼는 지수는 대기업이 마이너스 21포인트, 중소기업이 마이너스 34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클수록 일손 부족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기업까지 구인난을 겪으면서 채용활동에 적극 나서자 직원 채용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따른 도산이 줄을 잇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중소기업 대폐업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로봇과의 공존으로 인구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버스 기사인데요. 일본에서 버스는 일반 기업이 운영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연간 수송 인원이 정점이던 1968년에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 버스 회사일수록 적자입니다. 운전기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고령자들의 생활 이동 수단으로 자율주행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마대는 2016년 12월부터 나고야,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30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험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마대 연구센터가 주력하는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도 마을용 버스입니다. 노인들이 많아 일본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정된 지역 안에서 확실히 움직이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2030년쯤에는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노동인구 49%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은행 창구 담당자나 격리 사무원 등이 인공 대체되기 쉽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것이 설사 인력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자동화라고 해도 임금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난해 IMF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사회계약의 붕괴가 불가피한 만큼 일본은 로봇과의 공존을 현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일본 메이저리거들이 외국 가서 일본 비판하니까 창피하죠? 자국민들한테도 글러먹었다는 소리 듣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일본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절실해 보이는데 아직도 석탄 발전소 짓고 건강보험료 올려서 대마도 대출해주는 거 보면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참에 4차 산업 맛집 대한민국에 숙이고 들어오시면 아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네 나라 망하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니까.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의 목표로 한 운동, 다이어트, 금연, 취업 등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새해 목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